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어제는 취임 후 네 번째로 호남을 찾아서 지역 현안을 점검했고요. 오늘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혁신 비전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제 김기현 대표의 호남 일정을 함께한 분이죠. 그리고 당권 경쟁자였던 분인데요.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지난 100일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순천만 정원의 남자 천하람입니다. 네, 호남 일정을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디를 들러보셨던 겁니까? 네, 어제 이제 광주의 기아차 공장 갔다가 이제 그 광주시청에서 그 호남권 예산 정책 협의회 이런 거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주민을 크게 많이 만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 여당 지도부에서 광주와 전남, 전북의 예산을 또 챙기고 협의를 하려고 온 것이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가장 서둘러서 왔다라는 점에서, 호남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반응은 당연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연락해서 같이 다니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던 겁니까?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연락이 오셨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당연히 그 전남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참석 대상이기 때문에 당대표실에서 오시냐? 그래서 당연히 간다 정도였고. 오시냐?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마 오전 일정에 광주 기아차 방문 같은 경우는 제가 꼭 가야 되는 일정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도 그냥 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100일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AI 챗 GPT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좀 표현이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정확하게 100일 동안 뭘 하셨는지 제가 뭔가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게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100일인데 그렇게까지 또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정치 초고관여층 내지는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떠오르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더 심할 겁니다. 그래요? 어찌 보면 초기에 최고위원들의 여러 가지 설화가 터져 나오고 그걸 어찌됐든 나름대로 수습을 했다라는 면 정도는 기억이 납니다는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어떤 색깔을 보여주거나 아젠다를 띄웠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그 결과가 최근에 민주당에서 엄청난 악재들이 팡팡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뭔가 반사이익 내지는 주도권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위원장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김기현 대표는 당장 일체를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좀 구현이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최소한 조용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어떻게 보면 조용함이 공천 시즌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냐. 그게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한 몇 가지 정도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당이 이제 어떤 대통령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민심을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느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약간의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 거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개각 같은 것들이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정책들이 좀 설있게 나왔을 때 당이 자기 목소리를 내느냐 이런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당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일단 조용하게 가자라는 입장인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요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전주곡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천 시즌에 어떻게 이제 그 공천의 주도권을 소위 말해서 용산이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당에서 이걸 그립을 쥐고 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김기현 당대표 체제를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 조용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를 잃은 조용함이겠네요. 이거 평가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을 평가할 때 안정됐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예, 뭐 어느 정도 뭐 최악은 막았다. 근데 문제는 최악을 막는 걸로 수도권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뭔가 좀 더 확장적이고 공세적인 어떤 지지율을 벌어오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당의 역할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높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하태경 의원은 일단 좀 안정화는 이루어진 것 같고 그 다음 과제가 결국 확장인데 네. 이 점을 강조하던데 동의하세요? 저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지율이 전국 단위에서 뭐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만은 이 지지율 세부 지표들을 보면은 저희가 지지율이 올라갈 때 영남권 지지율 내지는 고령층 지지율이 올라가서 지지층 결집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중도 확장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수도권이나 충청권이나 뭐 제 욕심 같아서 호남권도 그러니까 전체 지역에서 좀 올라가고 세대적으로도 20대에서 50대 일하는 그러니까 여론 주도하는 세대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양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냥 안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보수 지지층의 결집 정도만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또 지난번에 우리 2020년에 미래통합당처럼 보수가 통합만 되고 결집만 되면 무조건 이깁니다라고 했던 그 패착을 다시 반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김가람 최고위원의 어떤 존재는 뭐 호남에 좀 어필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저는 호남 출신의 젊은 원외 인사가 여당 최고위원회에 입성했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여러 현안이나 어떤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까에 대한 걱정을 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김가람 최고위원의 존재는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가 조금 더 치열하게 치러져가지고 그 과정에서 김가람 최고위원이 어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됐다라고 하면은 호남에서 이제는 호남 출신의 젊은 인재들도 여당에서 당당하게 승부를 볼 수 있구나라는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왔을 텐데 이번에 사실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조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민주당의 박지원 뭐 이런 식의 구도로 본다면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이 조금 상대적인 경쟁이 좀 적었던 그런 케이스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뭐 그분 어쨌든 약간 임명된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에 주는 뭐 어떤 소구력이나 본인이 갖는 발언권에 있어가지고 그 임팩트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났던 게 사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혁신 비전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당에 있는 자원이라도 좀 폭넓게 쓰는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역시 인사입니까? 네.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당대표 떨어진 주제에 뭔 김기현 대표님한테 뭐 충고하고 이런 게 이상하지만 그 슬램덩크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변덕규가 이제 북산의 주장 최치수한테 너는 화려한 어떤 기술을 가진 선수는 아니니까 가자미가 돼서 진흙투성이가 돼가지고 팀에 있는 더 다른 화려한 선수들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라. 뭐 이런 조언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뭐 물론 뭐 좋은 자질이 있으시겠지만은 화려한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화려한 어떤 기술을 가진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랑 각을 왜 세웁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당에 좋은 역할을 하기에 북돋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를 전체적으로 치르면서 상처를 많이 입은 뭐 나경원, 유승민, 뭐 안철수 이런 분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더 이렇게 북돋아줘가지고 국민의힘에 이렇게 많은 좋은 자원들이 있구나. 이게
좀 보여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네. 연포탕이 아직 안 끓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어제도 제가 연포탕 그 오래 끓이면 낚시 즐겨진다 이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말만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끓인다라고 말만 하는데 과연 연포탕이 끓여졌냐라고 한다면은 뭐 글쎄요. 저는 좀 뭐 별로 동의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당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좀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띄워주는 리더십을 저는 김기현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본인에게도 잘 맞으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그러니까 투기 반대 이렇게 이제 아예 이제 그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했는데 어떻게 띄워줄 수가 있나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뭐 개인 의견으로는 당연히 오염수 반대다 뭐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부 여당이 뭔가 이 오염수에 대해서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 과학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들을 가지시는 거를 불식시키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당내에 좋은 어떤 움직임들이 될 수 있다. 이걸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걸 억지로 막으려고 해봐야 홍준표 시장님 입을 어떻게 막고 이준석 전 대표 입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럴 바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하게 당내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멋진 일인 거죠. 홍준표 시장 이야기 나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 중진이 지방의 안방으로만 향하고 있다. 지도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니 선대위라도 빨리 구성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던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선대위 빨리 구성하라는 카드는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조금 당을 안정시켜가지고 내 색깔을 좀 보여주겠다 해서 오늘도 이제 100일 기념 기자회견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는데 이거는 받기는 어려운 것일 거고 결국 홍준표 시장의 이 얘기는 김기현 대표가 뭐라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고 그걸 못할 바에는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열어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한 가지 공천 문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가뜩이나 김기현 대표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적다라고 여겨지는데 선대위 이미 따로 차리고 공천은 그쪽에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주도권을 갖고 갈 수가 없죠. 그건 아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일 겁니다. 네. 대신에 그걸 김기현 대표가 못한다면은 공천 룰이라도 더 명확하게 이렇게 미리 발표해두거나 공천과 관련한 잡음들을 당내에서 최소화해야 됩니다. 최근에 당협위원장 전국 모임 같은 것도 있었지만 다들 걱정이 많거든요. 이게 검사들이나 이렇게 낙하산이나 오는 거 아니냐. 근데 검사 공천 낭설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천에 있어서 뇌관은 역시 그러니까 검사들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꼭 검사들만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당이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봤을 때 좋은 인재들을 여의도로 많이 보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 정부에서 항상 어떻게 보면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게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대통령실이 하나의 새로운 인재 공급 창구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게 공정한 룰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찍어내리기로 이루어지냐 아니겠습니까? 그럼 찍어내리기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거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제대로 공천 룰을 세팅하고 이거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규정화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현안 좀 여쭤볼게요. 이동관 특보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 입장으로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에 악영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건 악영향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MB 정부 때 있었던 일은 보수 진영에서의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방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는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학폭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이미 해명이 꼬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런 부분 결국 이게 국민의 민심과 싸우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저는 글쎄요, 이게 결국은 또 우리가 상처만 입고 또다시 정순신 그 국가수사본부장 시즌2를 찍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지명을 한다면 네. 정순신은 낭만데 왜 이동관은 지명이냐라는 얘기가 따라붙을 거고 그렇죠. 결국은 또 언론, 더 구체적으로 방송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꼭 이분을 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실제로 뭐 여러 방송에서 이동관 전 수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논란 자체가 뭐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지금 최근에 민주당의 여러 악재가 있어서 우리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나름대로 호기를 맞았는데 네. 결국은 또 고위직 인사 자녀의 학폭이라는 것이 또 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또 뭔가 국민과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요것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금태섭 전 의원에 이어서 양양자 의원도 지금 3당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지와 입지가 있다고 보세요? 정치적인 에너지는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양당이 하는 꼴을 보니까 조금 어떤 더 건전한 대안 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니즈는 있는데 네. 지금 언급되고 또 시도하시는 분들이 그 에너지를 끌어낼 만한 어떤 폭발력이 있겠느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